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메타버스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하석 교수님이 관련된 기술, 애니메이션과 기기들, 그 다음에 영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중요성과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중요성과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메타버스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동안의 메타버스의 트렌드, 그 다음에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중요한 응용 분야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지금의 현황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메타버스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라든지 AR, VR 기술들이 등장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것을 부상을 시키고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메타버스여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든지 아이템을 거래하든지 상당히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분적인 것만 이 가상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확장된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이라든지 가상 화폐 기술, 그 다음에 상품화 거래에 대한 신뢰성 개선이라든지 디지털 파일들의 가상 경제화,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상경제 2.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가상경제의 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경제활동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발전되면서 가상경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 아주 앞으로의 미래에는 가상경제 3.0, 4.0 시대가 오겠지만 완전하게 가상경제로서 우리가 가상환경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메타버스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활동을 가상에서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고요. 인터넷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의 변화가 메타버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상경제 1.0과 2.0과 3.0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가상경제 3.0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경제와 굉장히 밀접되고 밀결합될 거고요. 실제로 현실 수준의 가상 환경이 제공이 될 겁니다. 뭐 영화의 예나 게임의 예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영화를 먼저 보지만 그 영화의 세계가 실제로 미래에는 구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뭐 재밌기만 하고 웃기기만 하고 아주 뭐 장난감 같겠지만 모든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가상 경제,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운영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요즘 MZ세대들이 많은 건이 가상 공간의 놀이터라든지 가상 또 다른 세계관에 대한 어떤 열망과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MZ세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빅테크 기업에서 이것을 보고 이 트렌드를 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모든 그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계속 진화되고 있고요. 우리의 컴퓨터 발전과 더불어서 메인프레임 시대부터 시작해서 PC 세대, 모바일 폰 세대, 스마트폰 세대, 이미 XR 세대가 되면서 모든 게 발전되고 있고요. 실제로 연결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상호작용성이라든지 화면과 공간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고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적인 분류로 봤을 때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러월드,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저희들이 했지만 여기에 디지털 자산이니까 하나를 추가를 시켜가지고 요즘에 메타버스의 환경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도 마찬가지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모든 게 디지털 현실을 그대로 XR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디지털 미라고 할 수 있는 아바타도 상당히 라이프 로깅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뭐 운동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음식을 먹거나 모든 내 일상생활을 그대로 로깅을 하고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러월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윈의 그 중요성은 뭐냐면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거울 세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밀결합되면서 서로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시뮬레이션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상경제 3.0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가상세계가 얼마만큼 많은 모든 경제활동이 이걸 포함할 건가, 흡수할 건가는 우리는 그동안의 인터넷 발전과 그 다음에 PC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발전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그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는 트렌드를 보면요. AR, VR 시장만 봤으면 PwC에서 2021년도에 생각을 했을 때 2030년이 되면은 AR, VR 시장이 1조 5천억 정도, 5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감 경제에 관련된 모든 세계 일자리도 2019년에는 82만 명에서 2030년 때는 2,300만 명 정도로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R, VR 시장이 전망하면 따라서 XR 시장도 커지고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도 점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미 국방과 재난과 의료,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다가 AR, VR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민간에다가 계속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심지어 AR, VR 훈련을 가지고 실제로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전투를 대비해서 막강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X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전략으로 이미 지금 이머시브 이코노미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EU도 마찬가지고 가깝게 있는 중국이나 일본도 상당히 많은 부분 VR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가상경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산업 기술들은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2020년도 이미 한국판 뉴딜을 해서 디지털 뉴딜에서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대체 전략을 발표를 했었고요. 22년도에는 가상융합 산업진흥법안을 법제화를 추진을 해서 그걸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상융합 경제라는 것 자체를 메타버스에 연관시켜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모든 경제 활동이 이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저희들이 예측을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2020년도에 관계부처에 통해서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을 이미 세웠었습니다. 물론 뭐 계획으로만 세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많이 임플리먼트 돼 있고요. 지금 2025년도에 XR 경제 효과가 30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5대 XR 선진국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추진 방향을 보면 실감 콘텐츠 핵심 인프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상융합 경제로 DNA로 발전을 할 거고, 모든 산업 경제 분야,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유통, 국방 모든 게 XR로 융합이 돼서 가상 경제가 이 정도로 확대될 거라는 것으로 해서 추진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대 전략을 우리가 세웠고요. 그다음에 12대 추진 과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하나 우리 이제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일어나는 큰 트렌드를 보면은 정부는 메타버스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서강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이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융합할 수 있는 그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메타버스 시대가 이미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의 모든 것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경제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런 메타버스 개념의 분류에 따라서 모든 게 지금 그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시장이 급성장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혼합현실 구성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이나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XR 환경과 메타버스 환경으로 바뀔 거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용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아바타를 기반한 가상 활동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소셜 네트워킹까지 전부 다 지금 가상 환경을 이용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응용 분야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몇 개로 지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 분야입니다. 제조 분야는 제조업 현장의 디자인과 공정관리, 생산 모든 것을 전부 다 메타버스 환경에 만들어 갖고 디지털 플랫폼을 다 구축을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나 볼보 자동차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지금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동서발전이라든지 칼텍스라든지 가수공사가 현장 대응하거나 설비 관리하거나 고장 수리를 하거나 정비 교육 등을 전부 다 메타버스로 지금 환경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가장 뭐 여러분들 요즘 핫한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환자 수술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재활치료, 뭐 심폐소생술 훈련 등 모든 분야들, 그러니까 의사들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원격에 있는 환자를 보살피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그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상 콘텐츠를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이걸로 원거리 체험을 하거나 이게 이제 교육 분야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문화 관광 분야에도 다 쓰이고 있고요. 뭐 우리가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메타버스 환경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내가 포를 쏜다. 어디다 쏠 겁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비. 그 다음에 요즘은 고급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고급 장비들을 훈련시키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드론을 전문으로 하는 그 부대가 생길 정도로 이 드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다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 그림으로 보시지만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쉬에서 원격 협업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원격 기술 지원을 해서 애플은 AR을 통해서 카메라로 찍으면은 고장낸 장비를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시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페이스북 인피니티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가상 사무실이 있어서 내가 먼 거리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교육과 그 다음에 가상 교실들은 이미 대학에서 이미 다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입학식도 하고 있고 다양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정치 분야, 현장 유세뿐만 아니고 뭐 이게 정치법, 그 선거법이 여기에 따라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상공간 유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그 선거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받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동산도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내가 직접 가지 않고 현장에 가지 않고 내가 가상으로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집의 환경들을 그 주변의 환경들을 내가 실제 체험하고 그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든지, 뭐 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실제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연예 분야에서 뭐 가상 캐릭터가 가상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새로운 것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문화적인 측면에서 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지금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R 환경과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환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과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저는 국방 분야의 어떤 응용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 분야의 활용을 보면은 군사작전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군사교육훈련, 국방 업무 관리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나 군사 지원, 국제협력 연합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훈련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시공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컨텐츠들 시나리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고, 인명피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 국방 분야에서 많이 지금 이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XR 분야, AR 분야,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미 메타버스는 재미없어서 다 빠져나간다, 메타버스가 몰락했다, 이런 얘기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은 해외에서는 글로벌 XR 얼라이언스가 이미 만들어져 갖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 참가를 해가지고 다양한 XR 융합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전되고 있고 새로운 기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화상, 음성, 텍스트, 제스처 처리, 심지어 AI 기술까지 다 여기에 접목이 돼서 앞으로 우리의 그 가상 융합 경제에 대해서 그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XR 기술이 앞으로는 뭐 고품질로 될 거고요. 지금 뭐 8K, 16K 뭐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기술이 발전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실제로 5G나 6G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발전 기술에 따라서 충분히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남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가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XR 공간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건가. 이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 만들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되는 게 이 속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발을 맞춰 갈 건가. 외국 기업에 따라가지 않고 외국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 기술 발전이 얼마만큼 빨리 될 건가가 우리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현황을 보면요. 최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KT는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플랫폼 내 프리미엄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리미엄 콘텐츠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든지 인플루언서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 사양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NFT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경제 활동에 필요한 가상 경제 코인이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전돼 가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제트의 사업 총괄을 맡았던 강희성 님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제공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와 AI가 굉장히 합쳐졌을 때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우리한테 그렇게 예측하게 하고 세계가 아주 크게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구나 들어와서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의상과 헤어나 이런 거를 거래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금 막 1만 명이 넘었는데도 심지어 모든 그런 그 메달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제페토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가상경제의 발전과 이거에 맞춰서 이게 단축될 수 있을까가 그 이 제페토에서의 그 큰 관심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희망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메타버스는 최근 뉴스를 보면 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벌써 메타버스는 이미 침몰하고 있다. 라는 뭐 이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보면은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니까 뭐 화려하기는 한데 텅 비어 있더라. 사용자도 아무도 없더라. 뭐 다양한 지자체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하세요라고 이제 놀이터는 만들어 놨는데 누가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30분간 접속해서 뭘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그 판단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그냥 뭐 없애버리거나 없던 일로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서울신문에서 캐치를 하고 메타버스는 이미 침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었고요. 서울와이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서는 실제로 메타버스 인기가 AI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했고요. 뭐 예상을 했고 메타버스 검색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엔데믹 단계로 접어든 단계에서. 그다음에 지금 이미 AI처럼 추운 겨울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 AI처럼. 그래서 주요 메타 기업 서비스 그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도 산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들해졌다. 관심이. 그리고 줄 이어서 지금 정리해고를 하거나 사업을 접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더 빨리 실제로 세컨 라이프는 이미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이 너무 그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게 너무 빨랐고 약간의 거품이 낀 거 아니냐라는 판단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그냥 메타버스의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기에 회의론이 대두된 거죠. 그래서 컨텐츠도 부족하고 거기에 또 실망하게 되니까 재방문이 줄어들고 재방문이 줄어들다 보니까 메타버스 컨텐츠를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기사의 그 일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또 뭐 메타버스가 뭐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침몰을 하고 있는데 뭐 오랫동안도 아니에요. 실제로 한 3, 4년 정도 지금 쭉 가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정도인데 벌써 버티면 산다. 뭐 메타버스가 지금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게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투자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은 하고 있지만 R&D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전시회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VR 존에서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환호했던 메타버스가 앞으로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어떤 그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를 보면 종합해보면 메타는 지금 2023년도 2, 4분기 매출이 2억 7천만 달러였는데 37억 달러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3일 리얼리티 랩스의 직원을 600여 명에서 얼마로 줄였는지를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줄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를 지금 해체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지금 71%가 감소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 대부분 AI로 지금 다 투자를 한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를 보면은 메타버스 이용률이 4.2%밖에 되지 않아서 메타버스 검색이 상당히 지금 급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싸이월드의 싸이타운도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 세컨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을 그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컨 소울이 지금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플랫폼으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종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페토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컬리버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뭐 적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다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작년 말까지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한 거고. 근데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혁신 컨퍼런스에서 그 리얼리티 랩스 디렉터가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은 아직도 초기다. 너무 초기에 이렇게 투자 좀 해놓고 그냥 시들하다고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메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지금 접어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AI를 추가를 해서 메타버스가 혁신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불가피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래픽 처리 장치와 기술 표준들이 빨리 마련돼서 메타버스를 전 세계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퍼지게 할 수 있고 가상경제가 좀 빨리 올 수 있는 그 어떤 기술 개발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로 그걸 마쳤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라이프라고 제가 얘기했고, 이 강의의 주제가 메타버스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제가 고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세대에서 우리가 AI 기술, VR 기술, CG 기술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 메타버스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결국 오게 될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앞으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뭔가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뭐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지금 전망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메타버스 라이프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빅테크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플에서는 2023년도에 비전 프로를 지금 이미 공간 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메타에서도 메타캐스트 3를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점 더 메타버스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술 투자를 해야 되고 산업 발전이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성형 AI로 다시 기회를 잡아보자 라는 걸로 해서 기사가 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BMW라든지 커넥티드 스마트 글라스가 지금 2003년 7월에 나왔는데, 이게 그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이 안경을 쓰고 고글을 쓰고 글래스를 쓰고 지금 달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750 정도 된대요. 그래서 고급 선글라스가 보통 뭐 70만원, 8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정도 가격에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 갖고 오토바이 핸들로 스마트폰을 조작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네이버가 사우디에 $1억 정도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따냈다라는 기사가 그 작년 10월 달에 나왔었고요. 로블록스 수익 모델 확장을 지금 실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수익 모델이 앞으로는 게임을 수익화시키고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광고나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서 로블록스가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2023년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24년에는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연결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가지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가상 공간으로 대체하는 게 요즘 메타버스의 트렌드이고 하나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 이거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이렇게 우리가 가상 야구장에서 직접 보거나 맨시티나 이런 소니 협업을 해가지고 가상 에디팀 스타디움을 그냥 에디아트 스타디움을 지금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남코에서도 건담 IP를 사랑하는 팬을 위해서 가상 놀이터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즐기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일반 사용자들이 메타버스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지 점점 모바일에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디지털 트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서 디지털 트윈을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물리적인 물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본과 동일한 디지털 복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지멘스하고 영국원자력공사만 나왔는데, 현대자동차하고 이것만 나왔는데, 실제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이 항공기 엔진을 지금 각 그 비행기 조립하는 데다 팔 거 아니에요? 그 팔 때 모든 이 항공기 엔진 자체가 디지털 트윈으로 다 돼 있어 갖고, 이 엔진은 얼마만큼 썼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한번 수리를 해야 된다, 여기 부품에 한번 갈아야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항공기에 대한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트윈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상 시뮬레이션하고 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시간과 돈과 경제적인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고요.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우주 비행사 멘탈 케어 하는 거나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일본 경시청들이 이미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걸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자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특히 유기견에 대한 어떤 문제를 그렇게 이슈화 시켜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치 창출과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부정적인 측면이 아직 남아 있어요. 조악한 완성도의 메타 아바타라든지 부족한 컨텐츠라든지 그냥 얼기설기 엮어놓은 것 같은 그 가상 세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는 몇 가지 우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AI 기술을 여기다 접목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가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메타버스용 컨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받고 빨라질 거다라는 게 지금 저희들의 의미고, 우리가 많이 즐기는 포트나이트 게임도 여기에 게임 메타버스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CES 2024에서 우리가 AR, VR, XR 관련된 기술 중 총 한 300개 기업들이 나와서 전시를 했고요. 실제로 애플의 신형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 그 다음에 LG전자와 메타가 준비한 MR 헤드셋, 삼성이 퀄컴하고 같이 만드는 XR 헤드셋, 시멘스하고 소니가 만든 HMD, 다양한 XR 기기들이 지금 2024년 CES에서 만들어 나왔었고요. 이게 실제로는 그 IT 트렌드로 지금 메타버스하고 AI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요. 말라 죽던 메타버스가 2.0으로 지금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훈풍 부는 메타버스 업계 해갖고 애플, 메타, 삼성전자, 로블록스, 네이버, 제페토가 이렇게 쭉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왔는데요. 매플에서 만드는 MR 헤드셋이 뭐 사전 판매만 해도 20만 대를 돌파를 했대요. 이게 상당히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20만 대가 지금 벌써 나갔고요. 메타에서는 지금 VR 헤드셋 퀘스트 3가 판매량이 47.3%가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도 전년 대비 20%가 지금 하루 사용자가 지금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2030년 정도에 가면, 이건 예상입니다만은 1770조 원 정도로 성장할 거다라는 게 지금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가 2.0으로 부활한다는 기사와 같이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우리가 메타버스 진흥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글로벌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과기부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기부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가상융합 산업진흥법을 지난 20일 날 제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일단 선적으로 우선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허용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규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는 다음이다 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과감하게 냈는데,
문체부 입장에서 보면 메타버스에서도 내나 똑같이 게임이 진행되거든요. 거기다 보상도 있고 뭐 판매도 있고 뭐 이러는 건데 이걸 게임물로 규제를 하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시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를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게임 산업법을 적용해야 했다는 게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문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부처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하고, 문체부 입장에서는 게임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는 메타버스가 너무 게임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과기부 입장에서는 기술 발전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으로 이걸 제정을 해 놓은 거니까 앞으로 부처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향후 전망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트렌드,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메타버스가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끌어갔던 게 고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벽화를 그렸던 거, 우리가 PC를 쓰면서 가상 게임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좀 더 HMD 같은 기기를 쓰면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 오고 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점 하나씩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메타버스의 구글 글라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애플의 비전 프로가 우리 핸드폰, 그 모바일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기기가 될 건지 아닌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야 되고 우리는 예측은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모든 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